안녕하세요. 문풀 강선생입니다. 오늘은 개념, 선행, 심화 세 가지에 대해서 시리즈를 시작을 해볼 텐데요. 문제를 통해서 개념이 단단하게 잘 되어 있는 친구가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그리고 선행을 빨리 나가서 이제 심화 문제를 어떻게 아이들이 풀게 되는지, 그리고 심화가 정말 잘 되어 있을 때 아이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각각 나눠서 3편에 걸쳐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개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심화 문제를 풀게 될 텐데 개념이 정말 잘 완성이 되어 있을 때 심화 문제에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일단 문제부터 한번 보시죠. 문제를 살펴보면은 정사각형이 있는데 정사각형을 접어 올렸어요. B점을 여기쯤 있을까요? 여기 있는 B점을 접어 올려가지고 여기 위로 접어 올렸더니 요 위에 있는 선분의 어느 위치에 위치를 시켰더니 도형이 하나 생겼는데 사다리꼴의 넓이죠.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최소가 되는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개념이 잘 되어 있을 때 어떻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심화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리고 개념이 잘 완성이 되어 있을 때 심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문제를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해요.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그리고 보통 심화 학습을 많이 하지 않은, 심화 문제를 많이 풀지 않은 친구들은 딱 문제에 있는 그대로를 목표로 잡는 게 좋습니다. 뭘 구하라고 했어요? 사다리꼴의 넓이의 최소값. 자, 그러면은 내가 이 접어 올린 BEFC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되죠. 사다리꼴의 넓이. 그러면은 사다리꼴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는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여기 요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요 길이는 내가 4인 걸 알고 있어요. 4인 정사각형을 접어 올렸으니까. 그럼 나머지 두 군데를 내가 구해야겠구나. 목표 설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보통은 개념이나 응용 문제 정도는 딱히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세팅하지 않더라도 그냥 풀다 보면은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렇게 풀어볼까? 했더니 답이 툭 나와서 결과가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심화 문제를 풀 때는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정확하게 목표 설정을 해야지 내가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심화 문제 목표 설정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죠?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지를 설정을 해요. 자,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떠오를 거예요. 이 문제를 보면은 아이들이 막 되게 중구난방으로 떠오를 거거든요. 접었으니까 막 대칭도 떠오를 거고, 아, 이동을 하네? B가 이동을 한다? 뭔가 변하는데 길이가 변할 거야. 그러면은 이 길이를 X로 세팅을 해야 되나? 그런데 직각삼각형이 보이네? 사다리꼴도 보이고, 뭐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심화 문제를 풀 때는 내가 시작점은 보통은 명확하고 절대적인 정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팅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는 B의 위치에 따라서 사다리꼴의 넓이가 변하니까 B의 위치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이 시작 포인트가 되면 좋겠죠. 저는 여기가 가장 중요한 시작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길이를 저는 X로 두고 나머지 길이, 여기 뭐 세모랑 동그라미는 X와 관련된 형태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피타고라스를 이용해가지고 세 변을 모두 X와 관계된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세모 더하기 동그라미는 4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접어 올렸으니까요. 자, 그럼 여기에서 피타가 하나 또 필요해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나면은 이제 요 부분이 동그라미가 되면서 이 부분을 표현을 해내게 됐을 거예요. 그럼 남은 건 뭐예요? 여기 저 반대쪽에 있는 요 부분인가요? 여기쯤 있나? 자, 요 부분의 길이를 내가
표현을 해내야 되겠다. 그럼 그 길이까지 내가 도달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순차적으로 내가 요 부분에서 시작해가지고 요 삼각형으로 가서 요까지 넘어와야지 이 길이를 내가 찾을 수 있을 거다. 목표를 가지고 전진을 해야 돼요. 아무거나 막 길이를 여기저기 다 찾고 있으면은 내가 뭐 찾으려고 하지? 어디로 어떻게 정리를 해나가야 되지? 길을 잃기 십상입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길이를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시작해서 발전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닮음 개념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여기 있는 요 AEB 삼각형과 BD 여기에 뭐 여기를 G라고 하면은 뭐 BGD 삼각형과 GFC 삼각형 얘네들은 모두 닮음이에요. 각을 하나씩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직각삼각형의 닮음으로 우리가 손쉽게 닮음을 보여주는 거는 어렵지 않고요. 닮음을 이용해서 비례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길이 표현, 요 길이를 먼저 표현하고 그 길이를 이용해서 요까지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닮은 개념까지 활용하고 나면은 마지막으로 사다리꼴의 넓이가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x와 관계된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2차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2차 함수 개념을 통해서 최소값을 어떻게 찾아야겠다라는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2차 함수까지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핵심 개념만 뭘 썼어요? 사다리꼴의 넓이. 그럼 내가 어떻게 이 넓이를 표현할 것인가를 전략을 세우고 시작점을 찾고 시작점에서 피타고라스를 쓰고 그럼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찾기 위해서 닮음을 활용을 하고 사다리꼴의 넓이를 표현했더니 2차식이 나와서 2차 함수 개념을 이용을 해서 최소값을 찾아내게 되는데 무엇을 썼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통 수업을 하면은 아이들이 사다리꼴의 넓이더라, 피타, 닮음 그리고 2차 함수까지 쓰는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디서 시작하고 무엇이 필요해서 그 필요한 곳까지 어떻게 도달할 것이며 그 도달한 이후에는 어떤 작업을 통해서 최종 결론을 도출해 낼 것인가. 이 전략을 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배우는 것이 심화 학습이 될 것이고요. 개념이 탄탄하게 잘 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첫 시작을 이 삼각형에서 하겠어. 그러면은 이 삼각형에 필요한 게 피타고라스구나. 그럼 피타고라스 개념을 끌고 와가지고 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고민하다가 닮음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내가 이 길이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닮음을 써야겠어. 그럼 닮음을 통해 가지고 비례식 개념으로 표현을 또 해내고 마지막에는 넓이를 식으로 표현해내고 2차 함수 개념을 끌어다 쓰고 2차 식이네? 그럼 내가 2차 함수를 통해서 최대나 최소를 구할 수 있겠다. 식을 활용해서 2차 함수 개념으로 최대 최소를 구하는 이런 일련의 절차상에서 필요한 개념을 그때그때 꺼낼 수 있으면은 개념이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심화학습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개념을 기계적으로 학습에 놓고 있으면은 내가 필요한 순간순간 이렇게 유연하게 꺼내 쓰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어떤 질문을 만났을 때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무슨 개념을 내가 끌어다 쓸 수 있는지가 고민을 많이 한 상태에서 개념 학습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기계적으로 보면은 그냥 여기서 사각형밖에 안 보이거든요. 사각형이나 삼각형밖에 안 보여요. 심지어는 닮음도 생각을 못 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목표를 한 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어떤 개념들을 꺼내 써야 되는지를 끌어올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것이 개념 학습이 잘 되어 있는 상태다. 이게 안 되어 있을 때는 개념 학습부터 차근차근 내가 문제에 적용하면서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는 내가 어떤 개념들을 끌어다 써야 되는구나. 요걸 좀 더 고민하면서 학습을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개념이 단단하게 잘 되어 있을 때 심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풀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요 다음에는 동일한 문제로 고등교과 개념을, 즉 선행을 심화로 사용했을 때 아이들이 문제를 어떻게 풀게 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죠. 문제 자체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조금 더 쉬운 걸로 들었으면 좋겠는데 뭐 고등 선행도 끌어다 쓰고 중등 진짜 본격적인 심화 생각도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어려운데 참고 견디고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